안녕하세요. 오늘 9강 사회적 사실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듀리케임이 첫 번째 한 일은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처럼 하나의 사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사실, 사회적 실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했죠. 지금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철학적인 입장을 정립을 하고 사회 현상이 뭐다, 사회 현상의 속성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갔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술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사실의 연구 방법은 이런 식 절차가 이어지겠죠. 우선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외재적인 것이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의도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를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어떤 자살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본다면 그 개인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통해서보다는 사회적 실제로서 사회적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살을 볼 때 우리가 자살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을 다루되 관찰될 수 있는 것을 다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사실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사실들의 표상과 실제하는 사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듀르케임이 실증주의 연구가의 대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연구가들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그 사람들의 사고를 정리하기 쉽지 않죠. 어쨌든 사회적 실제, 사회적 사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실제하는 사물과는 다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 점에서 순수 경험주의적 실증주의 철학가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근본적으로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실증주의 철학가다, 실증주의 사회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속적 관념이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인지 과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사실에 대한 피상적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친숙함의 유혹에서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사회적 사실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통해서 사회적 사실들을 발견할 때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주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을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사회현상을 인식하는데 핵심적이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태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며 이것이 연구의 핵심적인 표준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특정한 원인으로부터 유래한다. 단일한 원인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가정에서 시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꽁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고, 존 스튜어트 밀도 19세기 중엽에 얘기했는데, 이제 이 듀르케임이 사는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듀르케임도 기여를 합니다. 사회 현상은 직접적인 실험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인과관계로 파악할 때는 비교 방법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 즉, 상관관계를 활용하여서 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사회 현상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같이 수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례, 국가 사례 비교한다 그러면 자료가 있는 사례는 수십 개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은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난 A와 각각의 국가에서 나타난 A라는 것과 B라는 것, 종교와 어떤 사회적 행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공변하느냐, 함께 변하느냐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많은 사례에서 보다 더 많은 변수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변하는 concomitant variation이라고 그러죠. A가 올라갈 때 B가 항상 내려가고, A가 올라갈 때 B가 항상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경험적 법칙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법칙적 관계만으로는 그런데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법칙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인과적인 연관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지만, 우리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제3의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똑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3의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제3의 요인이 없어지면 A와 B의 관계가 없는 거죠. 허위 상관관계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철학보다도 방법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계속 강조하지만 환원론을 배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덕셔니즘이죠. A is reduced to B 하면은 A 모든 현상을 B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적 현상을 개인의 심리로 설명한다든지, 인간의 행태를 생리학적 욕구로 설명한다든지, 심리학적 환원, 생물학적 환원,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 현상의 독자성을 이해할 수 없다. 환원론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살률 같은 경우도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인데, 이것을 종교적 구성이라든지 가족 형태의 구성이라든지, 가족이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런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 자살률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심리적 충동 비율이 높다라든지 이런 개인적 심리 상태로 설명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학을 성립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죠. 사회는 사회 나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 듀르케임의 자살론을 보면은 그 주변 국가들의 1800년 중반, 후반에 자살과 관련된 상당한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들을 활용을 해서 자살론 책 보면은 도표가 한 수십 개 나옵니다. 자살할 때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몇 년이냐, 어떤 종교를 믿었냐, 그 지역에 그 종교가 그 다수의 종교냐, 소수자의 종교냐, 결혼을 했느냐, 자식이 있느냐, 이런 상당히 그 많은 요인들과 자살률을 연결시키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합니다. 자살은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개인적 의지의 산물이다. 그러니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잘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어떤 특정 지역 주민에게 나타나는 자살 비율이 병리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와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유태인이 신경증 환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자살률은 낮습니다. 이거를 정신적인
이상 상태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는데 강력한 반대 자료가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모방에 의한 자살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드류케임의 자살론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면은 자살이 심리적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 정신질환적 경향이 높은 그런 집단에서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신교도와 구교도와 유태인의 나라별, 연도별 신경증 성향을 보여주죠. 그죠? 1000명당 종교별 정신 이상 경향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태인이 어느 지역을 보고 어느 시대를 봐도 가장 높은 편이죠. 실레지아를 보면은 신교도는 1000명당 0.74고 캐톨릭은 0.795, 유태인은 거의 2배에 대한 1.55죠. 그렇죠? 쭉 내려가서 이 맨 마지막 줄은 비교가 안 되니까 보면은 거기도 프로테스탄트는 2.12, 캐톨릭은 1.76, 유태인은 3.37,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100만 명당 국가별 자살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교,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주, 신교, 구교, 유태인을 보면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신교도는 100만 명당 79.5명인데 유태인은 3분의 1도 안 되죠. 프러시아도 보면은 뭐 프러시아는 북쪽 지역에서는 신교도가 많고 또 남쪽 쪽으로 오면은 이제 구교도가 많은데 통일되기 전하고 되기 후하고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것도 알 수 있죠. 유태인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캐톨릭하고 유태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는 유태인이 자살 수가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신교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태인은 정신질환 경향은 높은데 자살률에 관한 세 집단 중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일 낮거나 뭐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태인들은 일찍이 도시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에 많이 삽니다. 도시화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규범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유태인은 정신질환 비율도 높고 또 전통적인 규제를 덜 받는 도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살률이 어떤 의미에서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높지 않은 거죠. 이거를 이제 드류케임이 설명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교의만 본다면 어느 종교도 자살을 찬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특정한 기간 동안에 보면은 사회 내의 자살률이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사회들 사이에 자살률은 차이가 있다. 아까 뭐 열 몇 군데를 쭉 봤죠? 그러면 자살률이 변화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따르는 것인가?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을 에 따라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과
자살률 간에는 뚜렷한 통계적 유형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집단 속에 작용하는 어떤 조건, 사회적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 사회적 통합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살률, 주민의 특징, 이러한 것은 사회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관찰 가능한 침전물, 즉 사회적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 이러한 양적 징후들을 통해서 사회적 실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살률을 자살 유발적 흐름의 산물 혹은 특정 집단의 일정한 수의 이러저러한 종류의 자발적인 죽음이 있을 것임을 확인해 주는 사회적 사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객관적 징후를 인과적 연관을 확인하는 상관관계의 원칙에 따라 분석하면 사회학자는 일상의 사회적 삶이라는 외양의 밑에 있는 지금까지 탐지되지 않은 인과적 질서의 유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듀르케임의 분석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은 형이상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경험적 사회과학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 거죠.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실제라고 말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집합적인 것.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지만 그 집단은 집단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것을 갖는다. 집단 의식을 갖기도 하고 집단 표상을 갖기도 하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속성이다. 사회적 속성이다. 이것은 자연의 일부처럼 사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실제는 사물 같은 것, thing like, 사물과 같은 것이다. 자연을 연구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 본다면은 사회적 사실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과정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상관관계의 원칙을 사용해서 어떤 현상의 집합적 표현, 그것이 여러 가지 흔적,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에 미친 영향 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것들을 다루지만 관찰 가능한 것들은 단지 사회 조직의 기저적 조직들,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 인과적인 힘을 행사하지만 그 자체로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기저적 조건들의 지표, 구실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회의 사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 사물성을 가진 사회적 실체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다만 사례가 제한되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방법을 존중한 사회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꽁트에 의해서 듀르케임에 가진 사회적 속성에 관한 생각, 그 연구 방법, 거기에 따른 철학적인 인식론적인 근거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다 이제 정리가 되면서 소위 실증주의 철학, 독트린, 실증주의 철학의 교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과학의 이론적 구조에 관한 논의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